전략 포인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현물시장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한양증권 임동당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환율이나 유가 같은 가격 변수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과 내일 FOMC 회의 그리고 그리스 대통령 선출 1차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변수들이 많아요. 네. 그만큼 대외 변수들의 흔들리는 장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 구간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변수들에 대한 영향력 좀 얼마나 좀 지속될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을 둘러싼 대내의 여건들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환율이나 유가 같은 가격 변수에 비우호적인 영향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그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그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그 압승을 거뒀는데요. 뭐 아베 그 장기 집권 체제가 좀 구축이 됨으로써 아베노믹스에 좀 힘이 실리면서 엔화 약세 기조가 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그 사우디의 원유 감산 가능성 일축 그리고 그 오펙 사무총장이 유가가 40달러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들이 좀 회자가 되면서 뭐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서 유가 하락 압력이 재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그 위험자산 선호 깊이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쏠림을 좀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그 오늘과 내일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그 경기 판단에 대한 상향과 함께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뭐 지난달 그 질적 개선을 동반한 고용 지표의 호조를 비롯해서 미국 쪽의 어떤 주요 실물 지표 동향들을 감안을 할 때 뭐 경기 여건만 놓고 보면 제로 금리를 장기화할 그런 명분들은 좀 낮아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문구가 삭제가 된다면 내년 이제 금리 인상을 대비한 사전적인 조치로 해석이 될 것이고요. 뭐 만약 문구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연준 멤버들의 어떤 적정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가 상향될 여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어떤 경제 전망에 대한 뭐 어떤 자신감들이 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매파적인 의견들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달러 강세를 자극을 해서 상품 시장의 약세 또는 엔화 약세를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날 그리스 대통령 선출 1차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그 의회 의석의 이제 3분의 2, 그러니까 1, 2차 투표 같은 경우는 전체 의석이 300명인데 200명의 지지가 필요하고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180명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그리스 연정 소속 의원들이 15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구도를 볼 때는 이제 필요 의석수 확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와 관련된 정정 불안은 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뭐 종합해 보면 가격 변수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여전히 우세하고 FOMC 회의나 그리스 대통령 선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계감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변수들은 대내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모멘텀은 좀 없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략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수가 이제 1900선 초반까지 밀리면서 그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이제 코스피의 그 12개월 예상 선행 PBR이 1배를 좀 하회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뭐 자율 반등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뭐 그렇지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심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연속성 확보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낙폭과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수준만 놓고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가격 메리트를 제외하면 분위기 전환을 이끌 어떤 반전 모멘텀이 뭐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뚜렷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방어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지지력 확보 여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뭐 시장의 어떤 등락,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저베타 종목군들, 이제 뭐 방어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들 쪽으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에는 아무래도 그 4분기 기업 실적 영향력이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양호한 업종들, 그러니까 뭐 증권이나 뭐 인터넷 같은 업종들은 좀 저가 매수 쪽의 접근 정도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수반이 된다면 낙폭 과제주에 대한 트레이딩 대응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동래 연구원과 함께 현물시장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